지금부터 땡큐 아메리카 미국에 감사하자 문재인 이적 세력 타도 제74차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통일연구원장 김태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되죠? 예, 여러분 반갑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태극기, 십자가기, 성조기, 고교기, 또 제 모교 고등학교 기도 여기 있습니다. 예,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짧은 10분 정도 시간 동안 평화협정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봄날이 온 것처럼 옷을 벗어 던지고 봄 나들이를 가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폐기하자, 군사력을 줄이자,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폐지하자.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북한하고 협상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고 핵을 폐기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안보 태세는 지켜내야 하고 어떠한 안보 약화 조치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반대급부로 무엇을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해준다면 대북 제재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수교하고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하도록 선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북한한테 사기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문제는 만약에 북한이 핵을 정말로 폐기한다면 우리는 뭘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해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협정을 하는데 흑심을 품은 당사자가 포함된 평화협정은 예외 없이 모두 다 파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보십시오. 1919년 베르사유 조약, 1938년 민헨 조약,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 1941년 일소 중립화 조약, 여지없이 다 파기되었습니다. 히틀러가 1차 대전에 패하면서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흑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어기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이고요. 1938년 민헨 조약도요,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분을 달라고 해서 서방 국가들이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전쟁은 없다고 했는데 그 이듬해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941년에는요 일본과 소련이 우리는 서로 쳐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소련군이 그 조약을 파기하고 만주로 진군했고 그 일로 38선까지 내려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도대체 북한을 무엇을 믿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더 중요한 겁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변한 것이 없고 평화조약을 맺고 나면 북한이 그 다음부터 요구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협정 맺고 나면 미국한테 우리는 적대국이 아니니까 우리를 겨냥하는 동맹은 없애라, 주한미군 해산하라, 철수하라.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철부지, 철없는 것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이제 평화는 완도를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연방제 통일과 주체 통일로 가는 중간 정거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합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난 이후에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아직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973년 파리 평화조약을 한번 보십시오. 파리 평화협정. 베트남에서 미군이 싸우다가 지쳐서 휴전은 평화조약을 맺어주고 미군이 손을 떼고 나간 것이 바로 1973년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베트남은요 북베트남보다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군대도 많고 무기도 많았어요. 그러나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베트남이 보니까 야 이거 먹을 수 있겠다 흑심을 품고 2년 후 1975년 16개 사단을 앞세우고 남침을 시작했을 때 남베트남 군인들은 미군이 제공한 군화, 철모, 군복, M16 소복이 길가에 쌓아놓고 팬티바람으로 도주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당시 남베트남보다 얼마나 지금 더 좋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 베트남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평화협정은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 문제 이전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6.25 남침을 했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하니까 동맹이 지금 유지가 된 건데 왜 핵을 폐기한다고 해서 동맹까지 폐기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평화협정을 맺자, 동맹을 폐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 겉으로는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허물고 안보장치를 허물고 이 땅에 철없는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북한에 충성하려는 종북 세력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얼라같이 바보같이 순진한 이상주의를 가진 멍텅구리들입니다. 우리는 종북 세력들이 우리 순진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을 결코 방치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비오는 날이지만 어떻게 제 설명 잘 들으셨어요? 귀에 쏙 들어왔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제보고 그러대요. 뭐, 아 기똥찬 연설이다 그러대요. 자 그럼 박수도 한번 치십시다. 제가 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께서 잘 공감하셨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가지 던지고 물러가겠습니다.
질문을 들으시고요. 예, 아니요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질문 답변이 틀리시면 제가 처음부터 연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평화협정 맺어야 합니까?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아주 현명하시네요.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미동맹 해체해야 합니까?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연합훈련 중단해야 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잘 대답하십시오. 늑대하고 송아지하고 평화협정 맺을 수 있습니까? 늑대는 육식동물이고 송아지는 초식동물입니다. 그 둘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늑대는 배가 고프면 송아지를 잡아먹을 텐데요. 우리가 북한과 평화협정 얘기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변해야 합니다. 늑대가 육식동물이 아니고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로 체질을 바꾸면 평화협정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떠한 평화협정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5.18 전문가 심화영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도둑질해서 북한에 갖다 주려고 하는 도둑놈들이 전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도둑놈이야. 그래서 불갑은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기식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도 인간일까? 임종석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북한에 30억을 언론사들로부터 뺏어다가 바친 사람이에요. 주사파예요. 주사파 핵심. 내가 주사파라고 했더니 나를 고소를 해서 지는 주사파가 아니래. 인터넷에서 주사파라고 하는 것을 세추록을 뽑아서 검찰한테 갖다 주니 검찰이 입을 막았어. 세추록이야. 세추록 증거가. 예.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갱이들한테 빼앗긴 이유가 뭐냐? 빨갱이들의 본거지, 빨갱이들의 성지가 어딥니까? 광주입니다. 5.18 마패만 들면은 헌법도 깔아뭉기고 대통령도 없어. 5.18이 최고야. 폭력이야, 폭력. 5.18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전라도 패거리들이 와서 집단 폭행을 해. 이게 5.18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빨갱이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면은 5.18이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5.18은 뭐냐? 북한하고 김대중하고 짜고 북한의 특수군이 와서 일으킨 게릴라 작전이었어요. 그 게릴라 작전에서 게릴라들과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 장병, 공수대 장병 23명이 여기 동작동 중림묘지에 저 구석에 가서 을씨년스럽게 묻혀있어요. 이번 5월 18일날 우리는 거기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한 애국 전사자들을 추모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5월 18일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날 광주에는 빨갱이들만 가. 모든 애국자들은 태극기 들고 동작동 중림묘지로 오세요. 동작동 정문으로부터 저 꼭대기 박정희 대통령께서 누워 계신 장소까지 태극기 물결로 가득 채우면은 우리가 이긴다 이게. 우리가 이겨. 오십시오. 안 오시면은 간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수단과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기식 씨가 요즘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관행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관행으로 치자면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의 모든 혐의가 관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한 장 받은 것 없이 수백억 뇌물죄를 덮어씌운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공익재단 설립, 연설문, 특활비, 인사문제 등 어느 하나 관행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라며 극악한 범죄 취급을 하더니 자신들은 북한 핵시설을 감시해온 외국 연구소 소장을 찍어 노골적으로 교체해버렸죠. 저는 이게 단순히 내로남불, 이중잣대, 위선, 부도덕한 일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산주의 계열에 영향받은 의식태도는 혁명 외의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도덕, 정의, 인권과 같은 가치들마저 또 심지어 인간마저도 혁명의 목적 앞에서는 다 수단적인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도덕 가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도덕과 정의가 모두 혁명의 적을 공격하는 수단, 권력 쟁취 수단, 사람을 속이는 수단, 자신들의 생계를 영위하는 수단, 자신들의 유희를 즐기는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돈 10,000원으로 남을 공격해놓고 자신은 수천만 원 돈을 써도 태어난 이유입니다. 애초에 도덕을 믿지 않으니까, 애초에 정의를 사실은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의란 이름을 단 사재단이 세월호 시국 미사라며 애꿎은 박근혜 대통령을 극렬 모함하면서 자신들은 여신도 성폭행과 은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의 끝은 사람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람 중심이라 떠들면서 사실은 사람을 조작 대상, 동원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은 수단으로 취급되고 싶습니까? 목적으로 대우받고 싶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대원칙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가치를 수단화하고 인간을 수단화하며 자유사회를 파괴하는 자들은 반드시 물리쳐야겠죠. 저는 이처럼 인간을 수단화하는 자들을 물리쳐온 것이 역사의 정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으며 1987년 헌법이 그랬고 자유통일의 길이 그러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지키고 빈곤을 극복하고 법치를 세우며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북한과 아시아 대륙의 자유를 확산하는 길이 모두 이처럼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자들과 싸워 이겨온 역사입니다. 우린 승리할 것이며 우리가 역사의 정방향입니다. 그렇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정방향이다. 끝에 구호만 따라해 주십시오. 금융감독 자격 없는 김기식은 사퇴하라.